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비어 게임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수업 시간에 비어 게임을 실제로 해볼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비어 게임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걸 왜 하지? 입니다. 내가 이걸 왜 하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걸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비어 게임을 하는 목적, 왜 하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어 게임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to experience systemic effects입니다. systemic은 전체적인이라는 뜻이고요. systemic effect라고 하면 전신효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 게임은 supply chain management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단순히 내 기업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supply chain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신효과, 전체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여기 나온 experience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단순히 강의만 듣고 책만 읽어서는 나중에 남는 것이 10% 미만입니다. 수업 시간에 한마디라도 떠들고 또 저와 또는 다른 학생들과 인터랙션을 하셔야 배우는 것도 확실해지고 나중에 남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 시간에 비어 게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비어 게임을 진행하는 두 번째 목적은요. To introduce the need for supply chain management 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어 게임은 Operations Management 수업이나 특별히 Supply Chain Management 수업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리 이펙트를 배우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Supply Chain Management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어 게임을 하고 나면 이래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필요하구나 하고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비어 게임이 Systemic Effects를 경험하거나 또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가지 모두 비어 게임을 하기 위한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How single parts in a system influence each other. 내가 하는 행동이 같은 서플라이 체인에 속한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주는지,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How individual thinking differs from systemic thinking. 그래서 싱글 파트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데 이 개인의 생각이 전체적인 사고, 통합적인 사고와는 다르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저도 여러 번 이 비어 게임을 해보지만 할 때마다 참 신기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다르구나 라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Potentials for Systems Optimization and the Use of Information Systems. 그래서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가능성 그리고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서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시스템을 최적화한다거나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도 potentials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시스템 옵티마이제이션을 달성할 수 있겠구나.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사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점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비어 게임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럼 비어 게임을 하기 전에 먼저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죠? 뭔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셋업을 해야 되죠? 자, 비어 게임을 셋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어 게임은요. 4가지 단계의 서플라이 체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보실게요. Retailer, Wholesaler, Distributor,
factory.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장 다운스트림에 end customer가 있고요. 그 바로 전에 리테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테일러는 end customer의 오더를 이제 만족시켜주는,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제 계속 체인이니까 연결돼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wholesaler는 retailer, distributor는 wholesaler, factory는 distributor를 각각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end customer까지 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factory는 이제 게임에서는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플레이어들은 업스트림에서 받아서 다운스트림으로 내려가지만 팩토리는 별도의 업스트림이 없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다운스트림으로 물건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 스테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팩토리, 디스트리뷰터, 홀세일러, 리테일러 이렇게 순서대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테이지에는요 3명씩 일반적으로 2명 내지 3명이 짝을 지어서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테이블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서 앉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세팅이 다 끝나는데요. 좀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가운데 이제 박스 안에 보시면 색깔 칠해진 또 4개의 자그마한 박스가 있고요. 그 좌우로 딜레이라고 적혀진 박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테이블에는요 4개의 다른 영역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Incoming orders, outgoing orders, incoming deliveries, outgoing deliveries. 자, 보시면 2가지 용어가 섞여 있죠. 첫 번째 incoming이냐 outgoing이냐, 두 번째 order냐 delivery냐. 그래서 incoming과 outgoing의 기준은요 coming from the downstream stage or going to the upstream stage. 그래서 downstream에서 오는 거면은 incoming, 그 다음에 upstream으로 나가는 거는 outgoing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주문에 대해서 이거를 수행하게 되면 incoming orders, outgoing orders가 되는 거고요. delivery, 실제 제품에 대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incoming deliveries, outgoing deliveries가 됩니다. 그래서 2가지 매트릭스를 결합해서 4가지 다른 영역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팀을 이뤘을 때 3명이 앉는다 그랬죠? 앉게 되면 이런 형태로 테이블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자, 2사람이 앉아 있는 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위쪽으로는 이제 오더들이 지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는 딜리버리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다운스트림이 되겠죠. 그래서 고객으로부터의 오더가 최종적으로 팩토리까지 가는 흐름을 나타나게 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딜리버리입니다. 그래서 그 오더에 따라서 제품들이 아래쪽을 따라서 업스트림으로 엔드 커스터머 쪽으로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서플라이 체인이죠. 그죠? 자, 어떻게 하느냐? 크게 보시면 매주 우리가 게임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주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차에는 4가지 스텝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가지 스텝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Receive new deliveries and update the play sheet. 그래서 incoming과 available이라고 하는 play sheet를 채우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는 일은요. 딜레이 지역에 있던 딜리버리가 있어요. 그걸 하나씩 땡겨 와서, 그죠? 하나씩 땡겨 와서 내 위치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incoming과 available을 업데이트 시키고요. 두 번째는 receive orders in the box and update the play sheet. 그래서 두 번째는 오더를 받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아래에 있는 걸 움직일 거고요. 두 번째는 위에 있는 걸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받은 걸 가지고서 다시 플레이 시트를 업데이트 하는데요. 어떤 걸 업데이트 하느냐? new order와 to ship 이 두 가지를 업데이트 합니다. 자, 플레이 시트를 쓰는 방법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양식을 보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calculate the total amount that will be shipped. 그래서 calculate를 해야 돼요. 뭘 calculate 하느냐? total amount that will be shipped. 그래서 내가 shipping할, delivery할 전체 수량을 계산합니다. 그죠? 그래서 your delivery라고 하는 칸에 그 amount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양만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dispatch 보내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agree on a new order amount. 그래서 팀원들끼리 상의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주문량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숫자를 적은 다음에 봉투에 넣어서 아웃박스 필드에 올려놓는 겁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는 봉투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요거를 뒤집어서 숫자가 적힌 면이 안 보이도록 종이를 뒤집어서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주차의 활동이 끝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delivery order, delivery order 이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receive, receive, place, place 이렇게 받고, 받고, 주고, 주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